단종은 왜 삼촌 세조에게 죽임을 당했나? 12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17살 삼촌에 의해 목숨을 빼앗기고만 비운의 왕 단종. 파란만장했던 단종의 일생을 낱낱이 벗겨보겠습니다. 자, 단종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만나봐야 될 두 명의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런 왕일 텐데요.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자, 바로 단종의 할아버지이자 조선을 태평성대로 만들었던 조선 제4대왕 누구? 세종. 세종입니다. 자, 그리고 단종의 아버지 누구죠? 문종. 오, 예, 맞습니다. 바로 조선 최초의 적장자 왕. 문무를 모두 겸비한 조선 제5대왕 문종입니다. 그리고 문종의 뒤를 이은 왕이 바로 단종이었던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점이 있죠. 단종. 단종은요, 조선 건국 이래 유례 없었던 역대급 정통성을 지닌 왕이었다는 겁니다. 단종은 8살 나이에 할아버지 세종에 의해 왕세 손에 책봉됐고, 심지어 문종이 정말 어렵게 얻은 금지 오겹 외아들이었습니다. 자, 적장자 계승을 중시하는 조선에서 적장자 아버지 문종에 이어 적장자 아들 단종까지 왕이 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첫 그동안 번째 사례. 없었구나. 없었습니다. 맞네. 첫 번째 사례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할아버지 세종의 손자 사랑이 뭐 무척이나 지극했다고 하죠. 어느 정도였냐면 손자 단종을 등에 업어가며 어화둥둥 사랑으로 키웠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걱정 없이 왕위를 이을 것 같았던 단종의 인생에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1452년 5월 단종의 아버지 문종이 즉위 2년 만에 스르르 눈을 감고 말았거든요. 단종이 불과 12살 나이에 아버지를 잃고 만 겁니다. 근데 교수님, 이 단종에게 아버지의 죽음이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지요? 네, 한마디로 12살 어린 단종을 보호해줄 왕실의 큰어른이 없다라고 하는 문제였죠. 단종의 모친이었던 현덕왕후는 단종을 낳으면서 죽었고요. 아이고. 그리고 그 엄마가 없으니까 이제 할머니가 보호자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할머니였던 소원왕후 역시 세종 후반기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린 나이에 즉위를 했는데 왕실에서는 단종을 보호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왕위를 시작을 한 것이죠. 근데 이 아버지의 죽음 이 장면을 촬영할 때 정태호 씨도 많이 우셨다면서요? 네. 정말 진이 빠질 정도로 울었던 것 같아요. 12살이면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초등학생이잖아요. 5학년. 5학년 정도. 네, 초등학생인데 이제 고아가 된 거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다 돌아가셨고 그러네. 엄마 아버지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얼마나 서럽고 외로웠을까. 그렇죠. 맞습니다. 하지만 단종은 오랜 시간 슬퍼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단종은 문종이 사망하고 5일째가 되던 1452년 5월 18일 조선 왕실의 예정된 계획대로 경복궁 근정문 앞에서 즉위식을 올려야만 했습니다. 12살 단종이 조선의 제6대 왕이 된 겁니다. 10대 나이에 왕위에 오른 건 단종이 최초였습니다. 10대 나이에. 네. 그런데 임종 직전 문종이 남긴 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 한마디가 오늘 이야기의 도화선이 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보시죠. 내 아들을 잘 보살펴 주게. 혼자 남겨질 어린 아들이 안쓰러웠을까요? 문종이 어떤 신하에게 단종을 꼭 챙겨달라고 신신당부했던 겁니다. 자,
문종의 유언을 들은 신하. 태호 씨 누군지 아시죠? 잘 알죠. 예. 네. 김종서라는 신하였습니다. 김종서라는 신하가 그 태종, 그리고 세종, 문종, 단종 이렇게 4명의 임금님을 모신 신하예요. 단종이 좋아했던 인물이자 또 믿고 따르는 몇 안 되는 신하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면은 그 어떻게 보면은 그 거기에 좀 가장 큰 어른이 없었다 했잖아요. 네. 그럼 김종서가 약간 단종의 큰 어른 느낌이었겠네요. 어우, 좋은 추측이에요. 임금이 임종 때 세자나 신임하는 신하들에게 뒷일을 부탁하는 걸 고명이라고 합니다. 김종서는요, 바로 임금의 고명을 받은 고명 대신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단종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됐는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 문종의 유언을 받은 고명 대신 김종서는 궁궐에서 믿고 의지할 만한 유일한 어른 아니었을까요? 자, 그런데 그렇게 12살 어린 나이에 조선의 정사를 돌보게 된 단종. 어느 날 정문을 보고 있던 단종에게 문서가 하나 올라옵니다. 이 문서에는요, 단종이 마주한 현실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거였습니다. 황표정사. 황표정사? 여기서 황표라는 거는요, 노란 표식을 말합니다. 조선에서는요, 보통 인사를 낙점할 때 대신들이 대략 3명 정도를 추린 다음 그들의 이름을 문서에 적어서 왕에게 올립니다. 그러면 왕은 이걸 보는 거예요. 그 중에서 왕은 적절한 사람을 골라서 그 이름 밑에 점을 찍는 거죠. 그런데 단종이 받은 문서에는 이미 한 사람의 이름 밑에 의문의 노란색 표식, 일종의 포스트잇 이런 게 붙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건 누가 붙인 거예요? 바로 김종서를 비롯한 대신들이 후보 중에서 원하는 인사를 선발하기 위해 미리 표식을 붙여둔 겁니다. 이게 단종이 너무 어리니까 선택을 잘 못하니까 그냥 요거 노란 거 된 거 선택하세요 이렇게. 아이고, 그렇죠. 처음엔 저도 네. 이런 인사를 하는 게 네. 어려워서 노란 표시를 해주니까 그대로 이제 제가 채용을 했는데 네. 이 하다 보니까 자존심이 좀 상하더라고요. 아. 난 그래도 왕인데, 어리지만 왕인데 이렇게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이렇게 시키는 대로 내가 인사를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촬영하면서 조금 들었어요. 진짜 허수아비네, 허수아비.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하고. 그렇죠. 비정하고도 냉혹한 정치 현실을 처음으로 피부로 느끼게 된 순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단종에게 의지할 사람이라고는 김종서뿐이었습니다. 그러니 김종서의 요구를 담담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런데 어느 날 김종서를 비롯한 신하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깁니다. 단종이 신하들에게 목소리를 높이는 일이 생긴 거예요. 자, 단종이 목소리를 높인 건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단종이 즉위하고 한 달 정도가 지난 어느 날 사원부의 관리들이 단종을 찾아와요. 그리고는요, 국내에 남아있는 불당, 이 불당을 허물자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유교의 나라 조선에서 불당이 권례에 남아있는 게 웬 말이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신하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때 단종이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안 된다. 이것은 상왕께서 설치하신 것이니 폐지할 수 없다. 어린 단종이 지엄한 왕의 모습을 보이며 신하들의 의견에 반대한 겁니다. 어린 왕이니까 잘 모르니까 우리 의견 잘 따라주겠지, 이런 생각을 했을 김종서를 비롯한 신하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도 이제 할아버지가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이잖아요. 할아버지가. 그 밑에서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잘 받아왔겠어요. 그렇죠. 근데 막상 대신들이 시키는 대로만 하니까 사실 이건 좀 아니다. 나도 어느 정도는 판단할 줄 아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아예 바보는 아니었네요. 아니 아예 바보가 아닌가요? 자아가 좀 안쪽이 있네. 바보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네. 아니 어렸을 뿐이지 바보가 아니에요. 시키는 대로만 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다. 아니. 단종은 적장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자연히 세손 세자 시절을 거치면서 왕이 될 준비를 차근차근 자신의 몸으로서 익혀나가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종이 만약 특별한 사건 없이 왕위를 이어갔다면 조선의 역대 왕들 가운데 평균 이상의 업적을 쌓은 그런 멋있는 왕이 되지 않았을까 추정해 봅니다. 그렇게 단종은요 점점 왕으로서 위엄을 갖추며 성장해 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단종이 즉위하고 약 4개월째가 되던 어느 날 단종의 머리를 찌끈거리게 만드는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고명사은사, 조선 왕의 즉위를 승인해준 명나라에게 인사를 올리려 보내는 사신입니다. 당시에는 조선의 왕이 즉위하고 나면 명나라 황제가 승인을 해줘야 됐거든요. 조선 왕실을 대표하는 사신단인데다가 처음으로 명나라 황제에게 예를 갖추는 일입니다. 그러니 단종 역시 공을 들인다 안 들인다. 드리죠. 그래야죠. 이게 자기 첫인상이니까 그렇죠. 잘 심어줘야죠. 명나라에.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아무나 보낼 수 없는 건 물론이고요. 명나라의 사신으로 가는 고된 일을 맡겠다는 이도 많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단종이 깊은 고민에 빠져있던 1452년 9월 10일 단종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보시죠. 추상께서 나이가 어리고 정부에 대신은 조정의 정사를 도모하고 의논하는데 우리들은 일하는 것이 없으니 사신으로 가기를 청합니다. 누군가 명나라로 향하는 고명사은사에 자원한 겁니다. 그리고는 나는 관직이 없는 사람이라 마땅히 할 일도 없어 먼 길을 떠난다 해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네. 거예요. 자, 이렇게 명나라에 다녀오겠다며 자원한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 바로 이 사람입니다. 수양대군 납시오. 수양대군? 바로 단종의 큰 삼촌 수양대군이 꺼낸 말이었습니다. 수양대고 이때부터 나와요? 네, 수양대군은요 종씨를 대표할 수 있는 자신이 명나라에 다녀오는 게 오히려 명나라 체면도 세워주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자기가 네, 고명 대신 김종서와 달리 삼촌 수양대군은 핏줄이잖아요. 네. 힘든 일임에도 자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삼촌을 보면서 단종은 좀 든든한 마음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어렸으니까 고마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게 굉장히 어려운 길이잖아요. 오며 가며 이 길이 굉장히 험난하다고 들었는데 사실 목숨을 내어놓고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해요. 근데 저걸 자처하는데 어떤 누가 반대하겠어요? 아니 그 단종하고 수양대군이 좀 친했나요? 처음엔 진짜 좋았나 보다. 좋았는데 갑자기 한 명이 나타나면서 좀 바뀌었나? 교수님, 제가 아는 수양대군은 명나라에 그냥 갔을 리가 없거든요. 어떤 의도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그게 뭘까요? 사실 문종 즉위 이후부터는 수양대군이 권력의 핵심에서 소외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양대군의 입장에서는 단종의 즉위와 관련된 고명 사은사로서 자신이 가는 것을 이제 자처함으로써 약해져 가고 있었던 자신의 위상과 권위를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야, 이거 제가 단종 옆에 있는 신하였다면 이거 100% 말립니다. 저처럼 똑똑한 신하를 옆에 뒀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알고 있는 결론 속에서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정작 이런 것들을 풀어가는 과정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단정해서 얘기할 수 있지 않는 부분들도 있죠. 사실 정치적 야심이 큰 수양대군을요 단종 주변 신하들은요 탐탁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알죠.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죠. 아, 다 알았을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알죠. 명나라에게는요 사신으로 온 수양대군이 조선 종친을 대표하는 인물로 비추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몇몇 신하들은요 수양대군이 명나라에 다녀온 거 반대합니다. 자, 하지만 이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요 수양대군은 고명사헌사로 명나라에 가서 업무를 잘 수행합니다. 자, 그렇게 명나라에 다녀온 이후 수양대군은 종친들 사이에서 또 조선 조정에서도 입지를 굳건하게 다질 수 있었죠. 그렇게 약 1년이 지난 1453년 5월 17일 삼촌 수양대군이 정문을 보고 있던 한종을 찾아옵니다. 왜 와? 왜? 불안하게. 그리고는 단종에게 특별한 제안을 합니다. 여기서 잠깐 문제 한번 내보겠습니다. 보시죠. 수양대군이 이때 단종에게 한 특별한 제안은 무엇일까요? 그 뭔가 본인이 아주 큰 야망이 있었지만 단종의 어떤 상태를 모르니까 좀 파악하려고 단종하고 이렇게 같이 있다가 조카 미안한데 내가 잠깐 저기 의자에 앉을 수 있나? 재밌다. 왕의 자리에 잠깐 앉을 수 있나? 우와. 영상에. 아니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뭐 가서 좀 힘들지 않아 그 자리? 아버지도 맨날 힘들다고 그만하고 싶다 했는데 어떻게 내가 대신 고생 좀 해줄까? 아님 말고. 아님 말고. 아니 말고. 이게 바로 영모입니다. 오다. 재밌네요. 네. 자, 태호 씨. 힌트 좀 하나 주시죠. 네. 왕실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미안해. 정답. 정답. 단종에게 너의 아내를 내가 골라주겠다. 진짜로? 이원 씨. 정답. 여기는 힌트를 주면 바로 맞히시네요. 아이 그 정도는 뭐 저희가 이제 100개가 넘었기 때문에. 자, 일단 정확한 답은요. 수양대군이 단종에게 결혼을 하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냐면 이때 단종은 13살이 됐는데도 중전 자리가 비어 있었거든요. 이건 옳지 못하다면서 수양대군이 결혼을 제안한 겁니다. 삼촌이 갑자기 결혼 좀 이렇게 괜찮은 분을 내가 추천해 주겠다 했을 때 어땠어요? 옛날 왕실에서는 상을 치르고 3년 동안은 결혼을 못하게 되어져 있는 건가요? 그런 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상을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이때 단종은요. 손을 잘래절래 흔들면서 난색을 표합니다. 그리고는 삼촌에게 애둘러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 3년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자 수양대군은요. 단종을 체근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3년상을 지키려는 마음은 알지만 하루빨리 국헌을 올려 후사를 보셔야 나라가 더 평온해지지 않겠습니까? 오.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네. 결혼했어요? 아이를 낳았어요? 세자 책봉돼요? 수양대군에게 어떨 것 같아요? 굉장한 위협이죠. 왜 위협이에요? 수양대군한테는 맞아. 후손이 생기는 거잖아요. 맞지? 또 적장자, 적통. 이것도 제가 수양대군의 지금 행보를 모르겠는 게 그런 야망을 갖고 있다면 오히려 계속 그 후사에 신경 쓸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먼저 가서 추천해 주는 왜 건 무슨 셈이에요 이게? 혹시 같은 편이라는 거를 약간 속임수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왕위에 관심이 없다 이런 거? 자, 어쨌건요. 단종은요. 삼촌 수양대군의 결혼 제안을 이건 대의 명분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라면서 끝내 거절합니다.